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플로리다의 리조트에서 미국과 중국의 1박 2일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회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워싱턴 현엄석 특파원입니다. 북한은 큰 문제이며 해결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사실상의 북핵 담판이 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North Korea, we have a big problem. We have somebody that is not doing the right thing, and that's going to be my responsibility.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직접 할 것이라고 했던 최후 통첩성 경고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백악관 측도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기관을 겨냥한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이 논의될 것임을 분명히 하며 대중국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해 군사행동이 미국의 대북 독자 조치의 카드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오바마 정부로부터 엉망진창인 상태로 북한 문제를 물려받았다며 바로잡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That responsibility could have been made a lot easier if it was handled years ago. 트럼프가 이번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이견을 외교적 언사로 봉합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여서 회담 시작을 앞두고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발사 실패라는 관측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미사일 종류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분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 관영 매체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극성 2형과 스커드 2R을 발사했을 때는 발사 장면을 반복해 보여주며 기술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민군대는 소중과 지상, 임의 공간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어제 신포에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선 북한이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발사에 실패했을 가능성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게다가 외신은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사일 재원이 스커드 2R이며 날아가다 결함이 생겨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KN-15 계열과 달리 액체 연료가 사용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KN-15 계열의 북극성 2형이라는 초기 분석 결과를 고수한 채 성공 여부는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정보당국에서 여러 가지 평가 요소를 참고해서 KN-15 계열로 평가하고 보다 정확한 것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이런 가운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사드 배치 방침도 거듭 확인하면서 유엔 안보리 조치를 포함한 대북 제재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휴전선에 집중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서 벗어나 멀리서도 신속히 북한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염을 뿜으며 솟아오른 현무2 개량형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사거리 500km 이상으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데 2년 전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중부 이남, 즉 후방 지역에서 쏘게 되면 평양 북부 지역은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타격 가능 범위는 커지지만 북한의 주력인 방사포와 야포의 타격권에 속해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사거리 800km 이상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해왔는데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 쏴도 평양과 영변, 풍계리 등 주요 핵시설을 포함해 북한 전역을 10분 안에 타격할 수 있게 됐고 우리 주요 군사기지가 선제 공격 당하더라도 곧바로 후방에서 강력한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의 중요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장사정포 사거리 밖에서 신속하게 북한 전역의 군사시설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음 달이나 오는 6월 김정은의 집무실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첫 실제 발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대량 응직 보복 체계를 조속히 완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한미연합군의 대북 군사작전 계획인 이른바 작계 5015가 해킹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작계 5027을 폐기하고 전면전 등에 대비해 새로 만든 최신 작전 계획인데요. 지난해 국방부 내부 전산망 해킹 때 이런 핵심 군사작전 계획들이 무더기로 빠져나간 겁니다.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 내부 전산망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군 당국이 한미연합군의 군사작전 계획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2015년 한미 양국이 서명한 작전계획 5015도 포함됐습니다. 2급 비밀인 작계 5015는 북한과의 국지전 대비는 물론 전면전 때 선제 타격과 적 지휘부 제거를 위한 부대 배치 계획 등을 담고 있는 최신 작전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계 5015가 적용되면서 기존의 작계 5027은 폐기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 작계인 5027은 유출이 돼도 피해가 크지 않지만 작계 5015는 설사 일부가 유출됐다 해도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유출됐는지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군 당국이 북한으로 지목한 해킹 세력들은 한국군의 군사작전을 총지휘하는 합참내 작전본부 장교들의 PC를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부실 관리로 악성 코드가 군 내부망을 감염시킨 상황에서 장교들이 기밀을 다룰 때 내 외부망을 분리하는 규정조차 지키지 않아 업무 PC가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설명입니다. 비밀 자료들을 인트라넷 망에 남겨놓음으로써 그것이 이제 유출이 됐었다. 군 검찰은 해당 장교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내부 전산망 해킹 사건 수사는 합참과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물론 보안 업무를 맡는 기무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7개월째 전방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한 장의 사진이 소셜 네트워크를 타고 빠르게 퍼지면서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로 의심되는 공습에 쌍둥이를 잃고 오열하는 남성인데요. 생후 9개월, 아이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전쟁의 참혹함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현특 파원입니다. 아빠가 쌍둥이 2명의 시신을 두 팔로 감싸는 채 오열합니다. 태어난 지 9달 된 쌍둥이들은 화학무기 의심 공습 때 엄마와 함께 희생됐습니다. 병원에는 의식도 없이 호흡기를 단 어린이 환자가 넘쳐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희생자는 30명이 넘어 민간인 희생자 2~3명 중 1명꼴입니다. 전 세계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용납할 수 없는 학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류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는 지난해만 최소 650여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이 희생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시리아에서 발생한 어린이 희생 소식을 연일 주요 뉴스로 다루며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네, 이 국제사회 공조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가졌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 편을 들며 결의안에 반대했고 미국은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시리아에서 발생한 독가스 참극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희생자 사진을 꺼내들고 강경한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유엔 제재로부터 아사드 정권을 방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at Assad, Russia, and Iran have no interest in peace. 하지만 러시아는 결의안 초안이 급조됐다며 거부하고 자체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В принятии резолюции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мы не видим. Ранее принятые решения вполне достаточны. 러시아가 이처럼 아사드 정권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건 우선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해외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해군 기지가 시리아의 항구 도시 타르투스에 위치해 있을 만큼
러시아에게 시리아는 중동 진출의 교두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는 러시아의 주요 무기 구매국으로 만약 아사드 정권이 무너질 경우 러시아의 방산 분야 피해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6,5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결의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미국은 유엔이 단합돼 행동하지 않으면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